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본부의 김성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발표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션은 데이터 플러스 X 경제 활성화를 위한 ABC이고요. 데이터 플러스 X라는 거는 데이터 산업만의 활성화가 아닌 산업 공공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데이터 경제 측면에서 저희가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A는 AI를 얘기하고 B는 빅데이터, C는 CT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저희 지능데이터본부의 사업과 좀 연계가 돼 있어서 이 세 가지 위주로 발표를 드리게 됐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송경민 수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데이터 허브 구축 방안에 대해서 김원학 선임님이 발표를 해주시게 됩니다. 송경민 수석님이 코로나19 지금 요것 때문에 다들 이렇게 본격으로 보고 계신데요. 코로나19에 대해 동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 송경빈입니다. 네, 텅 빈 강의실에서 카메라 앞에다 두고서 강의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앞에 좀 관계자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조금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몇 분이 저 PC로 화면으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짧은 시간 20분이지만 재밌다면 재밌는 내용 좀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비드 19 상황의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코리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만든 주역은 사실은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역학조사 체계를 지금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행히도 잘 살려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던 것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크 차고서 얘기하려니까 진짜 숨차군요.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길래 어떤가 했더니 저는 또 이거 피부 밀착형이라 더 괴롭네요.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통신사들과 카드사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한 3년 정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만들었어요. 통신사 위치 데이터하고 카드사 결제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감염병이 창궐하면 어떤 절차로 하면 될까 그런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잘 만들었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까지 이제 갖춰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역학조사관 분들이 감염병이 돌면 하시는 역할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화면 보고 계신 분들 답변해 주세요. 우선 당연히 기본적인 건 확진자 파악이죠, 그죠? 확진자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누구 만났는지 접촉자를 알아봐야 될 거고, 접촉자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 이제 동선을 또 뽑아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스팟들이 어느 지역들이 위험 지역인지를 뽑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일 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수작업 기반이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사실은 수작업이 많이 이제 그 병행이 되고는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완전히 수작업 기반이다 보니까 수작업이라 하면 일일이 그 다 만나보든지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다 확인해보는 그런 정말 재래적인 방법인 거죠. 그걸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예전에 메르스 때는 그래도 덜했는데 확진자 수가 적었으니까, 지금같이 이번 코로나 같이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그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폭증을 하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자체에도 2명, 3명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만약에 이제 확진자 중에 이제 누락된 사람이 생긴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퍼뜨린 그 부분은 또 이제 완전히 구멍이 돼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확진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거짓말했을 때 이제 완전히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역학조사라는 것 자체가. 그런 그 한계점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게 데이터 분석 기반, 위치 데이터 분석 기반의 역학조사 지원 체계인 거고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 업무 체계를 이제 기존에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고, 그 기존에 만든 건 사실은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라 하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 데이터, 그다음에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결제 이력 데이터, 둘 다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거냐면 확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데이터겠죠.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갖춰놨다는 것 자체만도 굉장히 의미가 컸기 때문에, 이게 자동화가 된 시스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름 그동안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도 대응하는데 한계점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해서 역학조사관 분들이 지난 3월 달에 급하게 이걸 반자동화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정보화진흥원이 같이 지원을 해서 완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어떤 내용이었고, 지금 이제 보강하고 있는 완전 자동화하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는 통신사의 위치 데이터. 여러분들 뭐 3G 때는 이제 콜 디테일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 전화를 걸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가 있었고, 지금 LTE 시대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기지국에서 위치 정보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진자가 접수됐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카드사 결제 이력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보강하는 데이터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딘가에서 결제를 했을 때 확실히 거기에 갔었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 데이터의 한계가 이게 바운더리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대도심에서는 조금 좁고 뭐 100m, 뭐 200m, 시골로 가면 막 한 2km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되게 넓어져서 이런 약간 좀 정확한 점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사 데이터도 이제 보강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이번 그 보강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그 해외 출입국 기록까지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완전히 좀 수그러들었을 때 주로 그 감염원이 되셨던 분들은 다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데이터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전 국민의 병원 이용 기록들, 그다음에 기저질환 정보들, 이런 걸 활용해서 역학조사에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이게 터치 스크린도 되네요.
마지막으로는 그 도로 정보를 추가를 하는데, 도로 정보를 추가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지국 데이터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뭐 그 건물 위를 찍기도 하고 그 어디 뭐 산을 찍기도 하고 뭐 물 위를 찍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운더리가 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 맞춰가지고 이제 유출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도로 데이터를 딱 매핑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사실은 도로로 간 거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 정보, 골목길 데이터, 국내 이제 도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위치 정보, 확진자 동선을 구현하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기존 시스템이 이제 반자동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떤 체계였었냐면, 확진자가 신고가 되면 질병관리본부가 일단 경찰청에다가 이 사람에 대한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은 그 사람의 소관 지역 경찰서에다가 내려요. 그럼 거기서 일종의 영장 발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승인 행위를 하게 되면, 승인을 해서 그제서야 이제 통신사로 이 사람의 정보를 뽑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통신사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수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날려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메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주는 이제 그런 체계였었거든요.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경찰에서 이거 결제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려면 엄청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그 사실 연초부터 최근까지 그 통신사의 그 담당 데이터 그 뽑아내는 담당한 사람 아주 죽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집에도 못 가고 주말에도 막 미치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걸 완전히 다 자동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특정인의 전화번호 이렇게 딱 입력하고 클릭하면 경찰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클릭하면 바로 통신사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추출까지 사람 개입 없이 바로 추출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으로 바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 데이터랑 이제 골목길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위치 추출, 동선 추출하는 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감염 네트워크 자동 추출. 이게 뭐냐면, 확진자가 이제 이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옮겼는지, 옮겼을 가능성이 큰지를 그 자동으로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 옆에 앉았었는지, 누구 손을 잡았는지 뭐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수기로 대면 인터뷰, 전화 인터뷰도 하긴 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이 동선을 뽑아보고 이 동선하고 겹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30분 이상 같이 동행했던 사람, 뭐 이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컴퓨터로 뽑아보게끔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 네트워크, 이걸 감염 경로 네트워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걸 지금 자동화하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재 초기 시스템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막 N승으로 이게 따져봐야 될 사람들이 계산해야 될 양이 늘어나니까, 한번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 아침에 걸어놓으면 밤 늦게나 끝나요.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이태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느 지점이 지금 감염자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한 스팟인지 뽑아내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는 있었는데 얘는 계산량이 더 많아가지고 더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증설을 해서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완전체로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써 있죠. 신속하게 확인. 여기 지금 평균 8시간 걸리던 거를 보시다시피 10분으로, 확진자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일들 다 10분 내에 착 끝내가지고 바로 역학조사관한테 정보가 딱 전달되는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겁니다. 뭐 한 8월 정도면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앞에 8시간이라고 써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기존 체계, 반자동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또 이 정도는 이제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이것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지, 이런 체계 자체가 아예 없는, 초보적인 체계조차도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뭐 사실상 역학조사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 말고 어느 나라도 제대로 확진자 파악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 그 국가 그 리더의 의지하고는 달라요. 그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제 잘 가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현재도 지금 뭐 사실상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앞선 시스템이지만 더 정말 따라올 적 없는 그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학조사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한 15분밖에 제가 안 한 것 같긴 한데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국가로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글로벌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주역 뭘까요? 지금 저 모니터로 보고 계신 분들 대답해 주십시오. 네, 그 주역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